자, 그래픽 작업하고 카메라 기능인데요. 자, 그래픽은 여러분 말 그대로 이제 멀티미디어입니다. 사진들 얘기하는 주로 사진들. 사진을 넣는다거나 도형을 그린다거나 그죠? 그런 것들 우리가 그래픽 작업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삽입이라는 곳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요. 클립아트라 해가지고 그림하고 똑같아요. 클립아트도. 그림하고 같은데 얘는 클립아트라는 거는 이 엑셀을 만든 제조사에서 그죠? 프로그램 만든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 내에 미리 놓는 겁니다. 사용하라고. 내가 안 그러면 내가 직접 가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사용하기 편하게끔 프로그램 내에다가 넣어놓은 사진이나 이미지를 우리가 클립아트라 그래요. 사진과 같은 개념이지만은 사진은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걸 직접 불러와서 넣는 거고 클립아트는 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내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쓰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제 도형을 넣는다거나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더 넣을 겁니다. 그러면 삽입이란 뭔가 새로운 거 넣으니까 삽입이란 메뉴에 가는 거예요. 가면 여기 그림, 클립아트, 도형,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라고 있고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곳에 있더라고요. 그죠? 자, 그림을 넣으면 여러분을 찾아보라 그러 나옵니다. 이게 다.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거 찾으세요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 있죠. 가족 사진에 있는 거. 연예인 사진 다운받은 거 있죠. 그런 걸 찾아가신 다음에 거기서 여시는 거예요. 여기 가서 열겠다. 열기, 삽입. 자, 그러면 어딘가에 들어갔네요, 지금요. 들어갔는데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갔네요. 어디, 여기 있네요. 자, 화면 너무 크게 보니까 제가 안 보여서 하는데요.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죠? 큰 사진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기 보면 동그라미하고 네모하고 동그라미 이런 게 있죠. 이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개체라는 겁니다. 개체. 글하고 별도라는 겁니다. 요거 작게 한다거나 움직이며 글 위에 얹은다거나 글하고 별도로 얘는 셀하고 아무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개체라 그럽니다. 개체 형태로 삽입이 됩니다. 그죠? 자, 그림이 들어갔죠. 그죠? 그죠? 자, 이게 그림을 넣는 거는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있는 거고, 자, 그리고 다시 삽입이라는 곳에 갑니다. 가면 여러분 클립아트라고 있죠. 클립아트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여기 오른쪽 편에 뭐가 하나 생깁니다. 클립아트를 찾아라 검색 대상이 있죠. 여러분 여기다 찾고 싶은 거 누르면 돼요. 자, 저는 호랑이 찾아볼게요. 호랑이. 그리고 이동 누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뭔가 많이 찾아집니다. 이거 여러분 컴퓨터에 내가 다운받은 게 아니죠. 그죠? 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또 뭐 파워포인트도 똑같아요. 가면은 이 오피스라는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는 그냥 이미지들입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있죠. 요런 귀엽네요. 그죠? 이런 것들. 그죠? 클릭만 하면요. 요것들이 이 화면에 삽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서에다 갖다 쓰시는 거예요. 똑같이 얘도 개체니까 크기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마음대로 크기 조절한다거나 또는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죠? 여기 동그라미 가서 이렇게 돌리면 회전도 가능해요. 그죠? 됐나요? 여기 원하는 대상을 찾으시면 돼요. 여기 수천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쳐보고 없으면 다시 인터넷에서 찾으면 돼요. 정했는데 없다 그러면 여기도 있습니다. 오피스 온라인 클립아트 가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 홈페이지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클립아트가 또 수천 개가 있어요. 그래서 또 원하는 건 또 찾을 수도 있어요. 꼭 인터넷에 여러분 검색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오피스 사이트에 가면 다 올려놨습니다. 많은 거예요. 자, 여기다 또 여러분 찾고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습니까? 뭐 서성의 날인데 내가 그런 걸 내가 뭐 문서를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린이날 해도 서성의 날이 되겠죠. 서성의 날. 그러면 서성의 날과 관련된 거 찾아줍니다. 보세요. 맞죠? 그죠? 이렇게. 그럼 내가 문서가 그런 문서다. 그럼 이런 그림 하나 딱 넣어주면 해서 그 문서를 좀 더 효과적으로 꾸밀 수 있겠죠. 위에다 맨 위에다가 딱 한다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문서 끝에다가 딱 달아주면은 그리고 인쇄하면요. 그냥 글만 있는 문서보다는 이렇게 꽃이라도 하나 달아주고 그리고 어떤 공문을 보낸다가 이러면 훨씬 낫겠죠. 그죠? 또 어린이날 뭐 이런 거 쳐도 됩니다. 뭐 크리스마스날 쳐도 되고 산타 쳐도 됩니다. 산타 쳐도 나옵니다. 산타한테 쳤는데 나왔네요. 여기서 산타로 주는 건데 이미지 넣어가지고 또 문서에다가 꾸미면 되겠죠. 그죠? 우리 공고 몇월 며칠 뭐 크리스마스 뭐 행사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런 사진을 하나 넣어놓고 그죠? 그러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꾸미실 때 쓰는 그게 뭐라고요? 클립아트. 프로그램 내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엑셀 만든 회사에서 만들어 넣어놓은 거예요. 한글에도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형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건데 뭘 넣습니까? 말 그대로 도형인데 사각형, 동그라미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도형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2003보다 더 많아졌어요. 2003에도 이렇게 나왔죠. 그죠? 2003은 여기 그리기 도구 상자에서 누르면 나왔는데 2007에서는 따로 이렇게 해서
누르면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2003보다 더 많은 동을 넣어놨어요. 자, 이런 거 있죠. 그죠? 보세요. 기본 도형 사각형 막 쭉 나오는데, 기본 도형 가면 여러분 늘 쓰는 기본적인 것들 많이 돼요. 사각형이라든지 삼각형. 자, 또 요런 것도 있고요. 또 요런 것도 있네요. 웃는 얼굴. 자, 웃는 얼굴 넣어볼게요. 요거요. 요거 넣고, 자, 여기다 요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런 크기를 조정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개체입니다. 크기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요. 그죠? 자, 회전도 마음대로 시킬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개체예요.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이 있죠. 이게. 입에 있죠. 지금 웃는 얼굴이죠. 자, 기분이 좀 나빠요. 그죠? 좀 무뚝뚝해요. 지금은 이 기분 저 기분도 아니에요. 그냥 뭐 무뚝뚝합니다. 그냥 이렇게 무뚝뚝하게 일자로.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즉, 도형들에 보면, 요런 다이아몬드 모양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가 2개 있는 것도 있고 3개 있는 것도 있어요. 틀립니다. 파워포인트 해보신 분은 이거 갖고 우리 막 꾸며가지고 새로운 도형을 막 만들고 이랬죠. 그죠? 그처럼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삽입에 가면, 도형에 가면요. 자, 이번엔 좀 어려운 도형을 선택해 볼게요. 요런 것들. 자, 요거 선택해 볼게요. 이래가지고, 요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 도형이죠. 그죠? 자, 요거는 지금 보면 이렇게 되는데, 다이아몬드가 1개, 2개, 3개, 4개나 됩니다. 그죠? 맞죠? 그죠? 자, 각각 틀려요. 얘는 뭘까요? 얘들 목을 조정하네요. 그죠? 목을. 맞죠? 목을 작게 하고 길게 하고, 넓히고, 좁히고 하죠. 그죠? 자,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 머리, 삼각형 머리 있죠? 요걸 크게 한다거나 좁힌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넓게 되면 완전히 다른 도형이 되어버리죠. 그죠? 자, 또 요거는 뭘까요? 요걸 조정하면 얘들 높이겠죠. 이렇게 사각형 높이. 이렇게 하면 완전히 또 틀리죠. 그죠? 자, 사각형을 내가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도 되고, 요건 또 뭐 하나 생겼는데, 자, 요거는, 자, 요거 조절하는 거네요. 삼각형의 머리 부분을, 그죠? 이렇게 하죠. 원래는 2003에서는 요거 3개만 있어요. 요걸로 다 조절 가능했는데, 요거는 하나 더 생겼어요. 이렇게 3개. 그죠? 4개까지 생겼습니다. 그럼 완전히 다른 도형이 됩니다. 이걸 또 조정해가지고 내가 머리를 이렇게 한다거나 하면 새로운 도형이 되죠. 그죠? 이것도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도형이 될 거고. 아니면 아예 이 목을 이렇게 하고 요걸 이렇게 올리고, 자, 이걸 또 조정해서 이렇게 좀 뭐가 돼요. 그럼 이런 도형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도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변형이 가능합니다. 되셨나요? 자, 시험에 잘 묻는 건 요것보다는 변형이 가능하다 이런 것보다는, 자, 제가 뭔가를 할 거예요.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사각형. 자, 내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쭉 사각형 그려요. 자, 이건 무슨 사각형입니까? 직사각형이죠. 마찬가지겠죠? 또 사각형을 여기도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또 있어요. 그리기 도구가 따로 생깁니다. 없던 게. 이 사각형을 클릭을 하면 여기 그리기 도구라는 게 또 생겨요. 여기도 여기 있죠. 선택할 수 있는 게. 사각형을 클릭해서, 자, 이번에 요렇게도 무슨 도형입니까? 직사각형.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사각형을 넣고 싶어요. 이제는 문제는. 아, 나는 직사각형 말고 정사각형. 가로, 세로가 똑같은 사각형. 그죠? 자, 그러면 사각형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맞춥니다. 자, 내가 눈대중으로 잘 해볼게요. 자, 됐습니다. 정사각형 맞나요? 안 맞겠죠? 그죠? 진짜 어쩌다가 한번 해도 똑같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아무리 똑같이 맞춰도 100% 정사각형 안 됩니다. 운이 좋아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모니터 화면 따라서 또 틀려져요. 지금 여러분이 이거 정사각형이다라고 생각하고 인쇄를 딱 하면요, 정사각형 안 나옵니다. 알았나요? 여러분 찍으면, 출력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 화면이, 모니터가 약간 지금 하근에 있는 모니터는 위아래로 긴 모니터예요. 여러분 집에는 어떻습니까? 와이드죠. 옆으로 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맞췄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보이는 거는 더 길게 보이게 만드는 모니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눈대중으로 눈을 믿고 맞췄지만 모니터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 모니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제보다 조금 위로 맞춰져요. 그러면 실제 정사각형은 이 정도가 돼야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근데 내가 좁게 만들었으면 실제 찍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종이에 인쇄하면은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죠? 그럼 나는 분명히 정사각형 형태로 비슷하게 맞췄는데 실제 인쇄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죠. 여러분 집엔 출력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인쇄하면. 그죠? 여러분 집에서 인쇄하면 어떻게 나와요? 다른 정사각형 맞췄는데 여러분 집에서는 인쇄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잘 맞췄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집 모니터가 와이드 모니터 넓게 보이게끔 만든 거라서, 얘가 길게 보여요, 옆으로. 좌우로 길게 보입니다. 자, 그럼 내가 정사각형을 하려면은 할 수가 없겠네요. 아니죠. 우리 있는 거 있죠? 사각형을 그리긴 그리되, 어떡합니까? Shift 키를 누른 채로 그리면 됩니다. 자, Shift 누르고 당기면요, 얘가 아무리 직사각형 형태 그리려고 해도 안 늘어나요. 무조건 가로, 세로 같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쭉 당겨서 놓으면 돼요. 자, 이게 정사각형이래요. 그런데 정사각형은 뭐입니까? 상하로 길죠, 그죠? 근데 실제 정사각형 맞습니다. 이거 인쇄하면요, 정사각형이 종이에 딱 나와요. 자로 딱 재보면 딴 거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 모니터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위아래로 길게 보이게 만든 모니터라 가지고 실제 여러분 눈에는 이렇게 보일 뿐이지만은 정사각형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화면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모니터도 마찬가지예요. 그 화면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 화면은 단지 여러분 보기 편하게 옆으로 길게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와이드라서. 실제로 Shift 키 누르고 그려보면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자, 동그라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라미도 우리가 그릴 때 그냥 동그라미 우리가 그리면 타원이라는 게 그러죠. 타원. 이게 타원인데 옆으로 길고 아래로 길고. 그럼 이걸 정원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동그라미를 그리되 어떻게 해요? Shift 키 누르고 그리면 정확한 원이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정확한 원입니다. 이것도 약간 위아래 길지만 실제 인쇄하면 정확한 원이 됩니다. 그게 Shift 기능이에요. 또 Shift 기능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직선을 넣을 때. 자, 직선 하나 선택합니다. 직선 선택하고요. 자, 제가 그냥 드래그 앤 드로 그리면 마우스 따라서 얘가 선이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수평선을 맞추기가 참 까다로워요. 잘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갖고 다 맞췄어요. 그래 놓으면 됩니다. 이게 수평선이에요. 그죠? 어렵게 그렸습니다. 근데 쉽게 그립시다. 어떻게 합니까? 얘를 누르고 또 어떻게 해요? Shift 누른 채로 그냥 쭉 당겨요. 자, 마우스가 어느 정도 벗어나도 봐요. 걔는 유지하고 있죠. 계속. 그죠? 15도 이상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15도. 아, 이거 30도네. 30도 이상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어느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선이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수평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직도 마찬가지겠죠? 자, 얘도 수직선을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면요, 각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어느 각을 정도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얘가 수직선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하려면 힘들어요. 그죠? 딱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자, 수평, 수직. 그 다음에 뭐예요? 정원, 정사각형 그리는 게 바로 Shift 키라는 거. 알아두세요. 도형이 이거 나오죠. 그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는 이런 게 됩니다. 자, 또 Shift 키에도 다른 기능이 있어요. Shift 키는, 자, 도형이 여러 개 있었죠. 그죠?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싶어요. 한 번에 다 지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클릭하고, 클릭. 안 되죠? 안 되네요. 그럼 우리가 여러 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죠. 파일 선택할 때. 클릭하고 뭐 누르면 돼요? 자, 여기서는 컨트롤 키 누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컨트롤 키를 눌러도 되는데 우리 파일 떨어지는 파일들을 선택할 때 비연속적 선택이 컨트롤 키였죠. 근데 여기서는 왜 Shift 키를 강조하냐면요, 컨트롤 키로 선택을 했는데 잘못하고 얘를 살짝 당기고 놨어요. 어떻게 됩니까? 복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해도 되지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살짝 눌러서 살짝 움직였어요. 그리고 놨습니다. 실제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뒤에 하나가 복사가 더 된 겁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하면 좋아요. 그러면 절대 복사가 될 일이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 더 있죠. 그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해도 되지만 컨트롤 키 누르고 하지 마세요. 시험장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파워포인트는 시험 칠 때 이런 실수 많이 하세요. 컨트롤 키를 잘 누르고 마우스를 잘한다 했지만 살짝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그러면 하나가 더 복사되어 버린 거예요. 그럼 채점 중에서 채점마다 감점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자, 그래서 Shift 키를 하나 먼저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고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 개의 개체들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Shift 키입니다. 그리고 한 방에 지운다거나 한꺼번에 옮겨간다거나 가능하겠죠. 그죠? 이렇게. 하나씩 옮기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개를 선택할 때 이 Shift 키를 사용하더라. 됐나요? 자, 또 Shift 키의 특징이 또 있어요. Shift 키를 누르고 하나를 선택하고요. Shift 키를 누르고 얘를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면, 자, 제가 지금 옆으로 좌우로 움직였지만 마우스로 위아래로 움직였어요. 안 움직이죠? 무조건 어떻게 해요? 수평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또 수직으로 가더라도 아래로 안 갑니다. 얘한테서 수직으로 가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에서 수평과 수직으로만 움직여야 될 때도 바로 이 Shift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내가 마음대로 안 가고 수평 수직으로밖에 안 움직입니다. 아, 좋겠죠? 그러면요. 그죠? 자, 놓으면 이제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Shift 키 놓으면. Shift 키 누르면 수평 수직으로밖에 안 움직여요.
정확하게 아래쪽으로, 정확하게 옆쪽으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Shift 키 누릅니다. 그게 Shift 키의 특징이에요. 정사각형, 정원, 수평, 수직, 45도 대각선, 회전, 뭐 수평, 수직, 이동, 복수계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Shift 키. 됐나요? 수평, 수직, 이동도 되고 복수계의 선택. 이게 Shift 키를 눌러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른 파일에도 똑같아요. 한글에도 똑같고, 엑셀에도 똑같고, 파워포인트도 똑같고요. 그리고 포토샵, 그래픽 작업에도 똑같습니다. 이 키는요. 기본 키입니다. 그냥 Shift 키가. 됐나요?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요. 또 있습니다. 키가. 끝이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컨트롤 키가 있어요. 컨트롤 키. 아까 말했죠. 컨트롤 키 누르고 하니까 뭐 됐습니까? 복사. 기본 복사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윈도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컨트롤 키 누르고 끌고 가면 무조건 복사예요. 그죠? 워크시트도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셀들도 범위를 주고 테두리 부분을 끌고 가면 복사됐죠. 컨트롤 누르면. 그 다 복사 개념이라는 거예요. 컨트롤 키는. 자, 또 중심에서 도형이 그려진답니다. 중심을 유지한 채 크기가 조정되더라.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아까 이걸 그릴 때, 도형을 그릴 때 잘 보세요. 도형을 그리는데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드래그 앤 드롭 하겠습니다. 좀 차이 내릴까요? 자, 드래그 앤 드롭을 쭉 하면, 자, 왼쪽 위가 기준으로 사각형이 그려지죠. 그죠? 이렇게 보세요. 왼쪽 위에서부터, 여기 시작점에서 아래로 사각형이 그려지죠. 자, 원도 마찬가지겠죠. 원도 그리면요, 여기 왼쪽 위에서부터 기준으로 그려지죠. 물론, 왼쪽이 아니고 아래쪽이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죠? 하지만 이 꼭 지점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시죠. 그죠? 자, 그런데 사각형을 그리긴 그리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그려볼게요. 컨트롤 키 누른 채로 그립니다. 땡길게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시작점이 뭐가 됩니까? 중심이 돼서 얘가 커져요. 보세요. 양쪽으로. 개념이 틀리죠. 그죠? 컨트롤 키는 중심이, 내가 클릭을 하고 드래그 앤 드롭 하는 곳이 바로 중심이 됩니다. 원도 마찬가지요. 그냥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가 중심이 아니고 여기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그리게 되면 중심이 돼서 거기서부터 그려집니다. 가끔 이렇게 그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원을 그릴 때, 요 가운데서부터 다시 안에 원을 하나 더 그려야 될 때, 그때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내가 중심에서 그리니까 좀 더 내가 그리기 편하겠죠. 그죠? 물론 색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 또 가서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딱 중심 비슷하게 잡아주고 그려주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거 그리기 쉽죠. 이걸 만약에 그냥 이렇게 그린다 생각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그릴 때 바로 요 컨트롤 키 또는 복사 키, 그죠? 컨트롤 누르고 당기면 복사. 그죠? 자, 이게 컨트롤 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있냐면요. 이번에는 Alt 키가 있어요. Alt 키. 셀 눈금선에 맞게 그리기. 요거 이제 잘 사용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사각형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미리 그려놓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삽입에 가서 하나 또 다시 그려볼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자, 사각형을 그릴 건데, 내가 여기 딱 맞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250, 뒤에 251, 여기서부터, 여기 255까지, 여기 딱 경계선에 딱 맞춰서 그리고 싶어요. 이게 딱 이게.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하려면 눈대중으로 가겠죠. 그죠? 근처 가서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255 이렇게 딱 맞추겠죠. 그죠? 이렇게 맞추겠죠?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이건 정확하게 맞춘 게 아니면 약간 벗어나고 이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릴 건데 251에서부터 자 251에서부터 255까지 그릴 거예요. 그러면 사각형을 그리되 이번에는 Alt 키를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251 근처 가서 그냥 근처만 가면 돼요. 근처만 가서 이걸 당겨요. 그럼 보세요. 달라붙죠. 그죠? 얘가 알아서 거기에 딱 달라붙어 그려집니다. 그리고 Alt 키를 쭉 누르고 당기면 여기 255 근처 가는데 그냥 끝까지 안 가는데도 근처만 가니까 달라붙죠. 그죠? 보세요. 쫙 선에 달라붙어요. 그죠? 눈금선에 딱 맞게끔 맞춰져서 그려집니다. 그리고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Alt 키 놓으면 이게 딱 맞춰서 그려져요. 눈금선에 맞춰서. 자, 옮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옮길 때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딱 맞추고 싶어요. 이렇게 잘못 그렸어요. 여기다 맞췄어야 되는데 내가 250부터. 그러면 Alt 키를 누른 채로 얘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요. 눈금선에 딱 달라붙어요. 그냥. 근처 가면. 그리고 나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늘리가지고 Alt 키 누른 채로 늘리면 E에 F에 딱 달라붙죠. 이렇게. 그죠? 그럼 눈금선에 맞춰서 내가 그려야 할 때 이 Alt 키를 누르면 내가 마우스를 정확히 안 맞춰도 알아서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게 Alt 키입니다. 되시나요? 자, 요 3개 키를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 3개 키는 또 하나 따라두세요.
조합이 가능합니다. 같이 쓸 수 있어요. 같이. 자, 이런 겁니다. 사각형을 그릴 때 내가 중심에서 그리긴 그리되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그런 일이 생기죠, 그죠?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크게 그리고 싶은데 정사각형으로 그리고 싶어요. 그냥 컨트롤 키 누르고 그리면 정사각형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그죠? 근데 이때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고 그래요. 그러면 무조건 중심에서 그리지되 정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원도 마찬가지요. 컨트롤과 시프트를 같이 누르고 당기면요, 중심에서 그리지되 정원이 그려져요. 네? 두 개의 키를 동시에 누르고 그릴 수 있습니다. 네?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르면 같이 동작하더라고요. 그 기능이 두 개가 동시에. 그것도 알아두세요.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도 있더라. 자, 그리고 하나 더 남았는데요. 이제 여러분 카메라 기능입니다. 카메라. 자, 이 카메라 기능은요, 뭐냐면 전에 잠깐 설명드렸었어요. 카메라로 하니까 우리가 원본이 움직이니까 안에 개 내용도 움직였죠, 그죠? 붙여넣기 한 내용도. 그 기능이 카메라 기능인데요. 즉 CCTV를 찍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CCTV라고 보시면 돼요. CCTV 찍고 있으니까 그 찍고 있는 그 현장의 장면이 움직이니까 내가 보고 있는 모니터도 움직이는 거죠, 그죠? 똑같이, 그죠? 그 사진을 찍은 게 아니에요. CCTV로 화면을 보고 있다고 보면 돼요. 사진 찍어버리면 그냥 그때 그 장면이죠. 실제 현장에 어떤 물건이 움직임을 하더라도 안 되죠. 옛날 과거 사진 그대로죠, 그죠? 하지만 얘는 CCTV 형태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 카메라 기능은 그 대신 여러분 기본적으로 없어요. 여러분 여기 엑셀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빼놔야 돼요. 여기다 빼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빠져있죠, 그죠? 자,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집에 가면 이게 없습니다, 이거요. 자, 없으면 어떻게 누르냐? 여기 갑니다. 요거 눌러서요, 옵션에 가가지고, 자, 여기 옵션에서 어디 가냐면요, 자, 사용자 지정이라는 곳에 갑니다. 여기에요. 지정 가면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 아니고 지금 없는 명령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쭉 내려보면요, 카메라라고 해서 키역이니까 키역으로 가야 되겠죠. 자,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요걸 여기다가 빠른 실행 도구mom에 넣겠다라고 해서 추가를 해주면 여기에 딱 들어갑니다. 지금 이따 나오죠. 여기 들어와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카메라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놔야 사용할 수 있어요. 잘 쓰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 안 넣어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로 빼주셔야 됩니다. 카메라는요. 자, 이렇게 빼놓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떤 표가 나왔던 게 있겠죠, 그죠? 자, 쭉 올라서 이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카메라 기능을 쓸 거예요. 자, 카메라 기능을 쓰고자 하는 곳에 여기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 하고요. 자, 이렇게 범위를 딱 잡았죠. 누르놓고 이제 카메라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요 범위가 이제 요 범위가 바로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을 지금 CCTV 찍는 겁니다. 자, 카메라 버튼 눌러볼게요. 타. 그럼 여기 반짝반짝반짝하죠. 이게 복사가 된 거예요, 이제. 이제 모니터에 연결해야 되겠죠. 모니터를 여러분 할 곳을 가서 클릭만 하면 돼요. 여기 알겠느냐? 다른 시트로 가도 됩니다. 요 가서 클릭할게요. 타. 뭔가요? 들어왔네요, 이제. 이거 왜 없다 그러죠? 들어왔죠? 그럼 요것도 보세요. 개체입니다, 개체. 아까 요 장면을 찍고 있는 모니터예요, 얘가. 모니터 화면이라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음대로 크기를 조정한다거나, 보세요. 작게 한다거나 가능해집니다. 개체이기 때문에 이 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모양은 셀 형태지만은 셀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러면 바로 이런 걸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많은데 여기 요 부분하고 여기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작게 여기 통에다 넣으면 이거와 이걸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크기에 제약이 없어요. 이 셀이 안 맞춰지도 되니까. 맞죠, 그죠? 이 틀에 안 갇히니까 내가 크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옆에 펼쳐 놓는다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 대신 얘는 원본이 변하면 변하기 때문에, 자, 이 원본이 4번이라는 걸 제가 지웁니다. 없어지죠? 같이 지우죠? 그죠? 이름도 바꿉니다. 이 사람 이름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랬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김경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고쳐졌을 때 또 고치고 할 필요 없겠죠?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니까 내가 손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변경이 되면 얘는 같이 변경된다는 거예요. CCTV를 찍고 있으니까, 맞죠, 그죠? 현장이 바뀌는 게 또 바뀌는 겁니다. 이것도 개체 형태예요. 모니터니까 따로 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크기도 마음대로 이 틀에, 셀의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게 카메라 기능이에요. 자, 카메라에서 내용을 선택한 다음에 사진을 찍은 다음에 원하는 곳으로 클릭만 하면 되고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 넣는다는 거예요. 연결된 그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셀 너비가 서로 다른 표를 화면에 나타낼 수 있다. 맞죠? 그죠? 셀이 안 갇히니까 개체니까 너비가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죠? 너비 길거나 합쳐졌거나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연결된 그림이기 때문에 원본 셀 내용이 변경되면 그림의 내용도 변경되더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엑셀 옵션의 사용자 진영에 가서 내가 추가를 해줘야 되더라. 그래야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더라. 이게 카메라의 내용입니다. 실행에 물으면 요거 가지고 이제 요런 거 변경되면 바뀐다라든지, 그죠? 또 셀러비가 서로 다른 표를 화면에 표시할 수 없더라. 뭐 이런 거. 뭐 있죠. 있는데 없더라 한다거나 그런 거죠. 연결된 그림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개체로. 네. 요게 카메라의 특징입니다. 되셨나요?